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나 규제, 시스템 등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IT테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해왔던 단통법이 2025년을 기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통법이란 명칭이 정확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요. 시행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경쟁이 워낙 치열했던 터라 같은 휴대폰이라도 나는 100만 원에 샀는데 옆집 영희는 50에, 앞집 철수는 30에 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었죠. 즉 각자의 정보력, 타이밍에 따라 소비자 간 구매 비용에도 꽤나 큰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통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통신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사용하는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공짜폰, 버스폰 혹은 새벽 시간을 틈타 암암리에 돌던 핫딜이나 성지좌표 같은 방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단통법 덕분에 단말기 가격 자체는 투명성이 강화됐고 소비자 차별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 같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단통법으로 인한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단말기 자체 가격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이 통사 간에도 경쟁이 약화되면서 합법적 담합의 장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통신비 절감 효과도 미미했고요. 결과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비싸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랬던 단통법은 2025년 6월 27일까지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시가처럼 변하는 공시지원금이 부활하고 공짜폰, 버스폰, 효도폰 같이 통신사 보조금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들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기기 변경, 신규 가입, 번호 이동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나뉘게 될 거고요. 그만큼 손품 발품을 팔아야 했던 단통법 시행 전 상황들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냐 차별이냐를 두고 말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자급제폰 사용자들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단통법 폐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선택약정 할인은 기존 틀은 유지하겠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되어 운영될 예정이거든요.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할인율 변경이나 추가적인 요금 할인 혜택의 변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약정을 고집하기보다 추후 각 통신사의 요금제나 지원금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단통법 폐지는 예전처럼 소비자 경제 부담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소비자 간 혜택 차별 문제와 통신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실상 정부 보조 정책이 병행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상황이 6개월까지는 나아지겠죠? 아니 그것보다 더 빨리 나아져야 할 텐데요. 다크 패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왜 넷플릭스나 다른 OTT 같은 거 쓸 때 1개월 무료, 3개월 무료 같은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러고 잊고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다크 패턴은 이처럼 웹이나 앱 등에서 사용자를 속이거나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 전략을 뜻합니다. 사용자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러 불편함을 초래해서 기업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돼요. 다크 패턴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일 마지막 단계에 보여준다던가 뉴스레터나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계속 구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있죠. 또 무료 체험이 끝난 후에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게 하면서 취소는 어렵게 만든 서비스들도 여기에 속해요. 이런 다크 패턴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도 2025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다크 패턴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크 패턴으로 소비자를 유도하고 소비 결정을 어렵게 만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 결제 전에는 명확한 고지가 의무화돼요. 이제부터 1개월 무료 같은 체험권으로 유도한 다음 기간이 끝나도 두루뭉실하게 자동 결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서비스 해지나 탈퇴, 구독 취소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에 따른 UI, UX 개선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유럽연합에서는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에 USB-C 포트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채택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충전기 규격으로 인한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함이었어요. 기기마다 다른 충전기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도 한몫했고요. 한국도 전 세계 표준화 흐름에 동참해서 2025년부터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제조사가 출시하는 스마트폰은 USB-C 충전 포트를 기본 장착해야 됩니다. 태블릿,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케이스 같은 소형 기기들은 크기나 구조상 USB-C 포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기술적 대안은 필요해 보여요. 이렇듯 한국에서의 USB-C 포트 의무화는 기업마다 비용 부담이나 전환 과정에 따른 혼선 어느 정도 피할 수 없겠지만 환경보호, 소비자 편의성,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 생각되네요. C2C 케이블만 챙기면 되니까 훨씬 편해지겠죠. 배달 앱을 쓰다가 전자발찌를 찬 배달 기사님을 만난 경험이나 혹은 그런 사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이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이용했다가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할까 무섭다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배달 앱 특성상 이름, 연락처, 주소지 같은 개인정보 접근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린 자녀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긴 해요. 이 논란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2022년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상당수가 일용직, 그 중에서도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달앱 이용자 불안감뿐 아니라 배달 산업 전반의 신뢰도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의거해서 특정 가정범죄 가중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됩니다. 정확히는 1월 내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배달앱 쓰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 밖에 2025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의 변화도 있을 예정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전기차 이야기와 함께 정리해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상 열쇠였습니다. 빠이!